농장에 개구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1, 2주에 한 번씩 우물에서 올챙이를 잡아 새로 만든 웅덩이에 넣어주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 최소 400~500마리 이상의 올챙이들을 잡아서 개구리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우물에서 트랩을 꺼내보니 아주 황당한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트랩 안에 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 익사해서 죽어있는 커다란 쥐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물에서 꽤 많은 수의 물고기와 올챙이를 잡아봤지만 트랩 안에 커다란 쥐가 들어있는 경우는 없었다. 도대체 이 쥐는 우물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트랩 안에 어떻게 들어간 걸까? 우물의 깊이는 최소 5m 이상 되지만 평소 물이 차 있는 곳은 대략 2m 정도 된다. 녀석이 우물 속에 빠진 것도 드문 일이지만 우물 바닥에 있는 트랩 안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번 일은 얼마 전 흰 오리들이 품고 있던 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만큼 미스테리하다. 수탉들과 같은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아기 오리들은 이제 태어난 지 50일 정도가 되었다. 그 사이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녀석들은 눈에 띄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기 오리들에게는 얼마 전까지 먹였던 닭사료를 그만 끊고 이제는 내가 만든 사료를 먹이고 있다. 동물들을 키워보니 어린 시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장 건강이 결정되기에 되도록이면 자연식 위주로 먹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아기 오리들은 얼마 전까지 사료 위주로 먹었지만 최근 풀맛에 푹 빠진 것 같다. 2년 전에 키웠던 오리들은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풀을 그다지 먹지 않았는데 이번에 태어난 녀석들은 사료보다 풀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수용소 안에는 꽤 많은 양의 풀들이 있었는데 아기 오리들이 매일 미친듯이 뜯어먹다 보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아기 오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흰오리는 내 예상과는 달리 아직 녀석들과 친한 관계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아기 오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곳 수용소를 떠나 큰 닭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흰오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흰오리가 녀석들을 제대로 보호해준다면 녀석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기 오리들은 흰오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고 흰오리도 아기 오리들을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 어쩌면 낳은 자식만 소중하게 보호하는 행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다. 한편 같은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흥부는 얼마 전보다 자유롭고 여유가 생긴 모습이다. 사실 흥부를 태양이와 함께 지내게 하고 마이콜을 골드와 함께 지내게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모든 수탉들이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워댔지만 유일하게 마이콜과 골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냈기 때문이다. 녀석들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오래전 태양이와 흥부가 친하게 지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다. 아마도 언젠가 때가 되면 흥부와 태양이도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날이 올 것이다. 한편 나나의 아기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아기 오리들을 키울 때는 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아기 머스코비들을 키우는 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엄마가 없는 아기 오리들에겐 내가 보호자였지만 아기 머스코비들에겐 진짜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아기 머스코비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녀석들은 성장하는 동안 별다른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런데 아기들은 엄마가 옆에 있어 안정감을 느끼지만 나나는 내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며 꼬리를 좌우로 흔든다. 참고로 기분이 안 좋을 때 거위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지만 머스코비는 꼬리를 좌우로 흔든다. 머스코비가 오리보다 늦게 성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나나 가족은 2개월쯤 뒤에나 우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